구원의 교리 제3권제 17장 현대 이스라엘 민족의 대이동. 호기 성도의 핍박.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견딘. 나는 초기 교회 역사의 현장의 대부분을 방문하였습니다. 나는 초기 성도들이 이 계곡으로 오기까지 밟았던 여행길의 대부분을 밟아보았습니다. 나는 초기 성도들의 여행, 그들이 겪은 고난과 역경과 핍박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곳에 서거나 그들이 지나간 지역을 밟을 때 마음속으로 깊은 감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신앙을 지닌 그들이 겪었던 모든 것을 내가 느끼고 이해한다는 것은 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역경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견뎌냈습니다. 뉴욕주, 오하이오주, 미주리주, 그리고 일리노이주에서의 핍박. 교회는 뉴욕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성도들에게 박해가 가해졌으며 성도들은 쫓겨났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오하이오주에 모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교회 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처음으로 갔을 때에는 그곳을 떠날 생각이 없었음은 의심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레이메닌의 경계에 또 다른 곳이 있음을 보이시면서 그곳을 시온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의 마음은 그곳으로 이끌렸으나 결코 커틀랜드의 본부를 모두 버릴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곳에서도 핍박이 심하여 성도들은 결국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성읍인 새 예루살렘 곧 시온이 세워지리라고 계시된 책승군의 기쁨으로 함께 모였으며 그들은 그곳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특권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의 증오심이 가득한 그들의 적이 그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성도들은 미주리주의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다시 그곳에 정착하려 하였으나 핍박은 여전히 그들을 따랐습니다. 주의 관리들의 증오심은 결국 그들이 미주리주를 떠나지 않으면 근절시키겠다는 주지사의 영포고를 발표하게 하여 성도들을 추방시켰습니다. 성도들은 다시 동쪽으로 큰 강을 건너와서 일리노이주 남부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그곳에서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증오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증오심은 절정에 이르러 선지자와 그의 형인 나의 조부가 순교당하였습니다. 서부로의 여행길에서의 역경. 적은 이제 교회가 끝장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신문은 그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적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여전히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비례하여 적의 증오심도 증가되어 결국 성도들은 그들의 집으로부터 쫓겨났으며 그들의 소유물을 거의 모두 강탈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상태로 서부를 향하여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자멸의 길을 향하여 떠났다고 말하며 기뻐하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겪었던 모든 것,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서부로의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닥쳤던 모든 역경, 고난, 핍박, 살인, 추방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계곡에 기쁘게 도착하였던 것입니다. 조지 엘버트 스미스 회장은 성도들이 이곳으로 온 것은 그들의 자유의지로 온 것이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얼마 안 되는 소지품을 실은 손수레를 이끌며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들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지친 몸으로 아프고 피가 나는 발로 멀고 먼 길을 여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평화의 장소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오직 진리를 사랑하였기에 이와 같은 일을 감수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조의 유산을 받기에 합당한가? 과거 수없이 많이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이곳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그들이 겪은 역경과 핍박과 죽음 등을 기초로 하여 우리에게 오게 된 크나큰 축복인 유산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느낍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합니까? 진리를 사랑하여 양심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곳에 온 강인한 이들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를 위하여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호기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유타주와 주변 여러 주의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볼 때 이곳에서 소모되는 술과 담배와 홍차와 커피, 그 밖의 건강을 해치고 주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들의 소모량을 볼 때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죄악을 범하는 것을 볼 때 나는 주님이 우리에 대해 기뻐하실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미리 알려진 대이동. 시온이 산 위에서 번성할 것임 1830년 12월 초에 교회에 주어진 계시에서 이러한 대이동의 징조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모든 계명과 성약을 지키라. 그리하면 나는 너를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하리니 사탄은 떨 것이나 시온은 산 위에서 기뻐하며 번영하리라. 1831년 3월에 또다시 다음과 같은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주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야곱이 광야에서 번성하며 네이멘이니 장미처럼 피어나리라. 시온은 산 위에 번영하며 높은 산 위에서 기뻐하리니 내가 지정한 곳에 다 모이라라. 선지자가 성도들이 로키 산맥으로 올 것을 예언함.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1842년 나보에서의 생활이 겨우 3년 되던 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8월 6일이라고 날짜를 적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성도들은 계속 많은 역경을 겪을 것이며 로키 산맥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겠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거나 질병으로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끝까지 살아남아 로키 산맥에 정착하여 큰 도시를 세울 것이며 성도들이 로키 산맥에서 강한 민족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 회원들이 그의 말의 깊은 의미를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을지라도 조셉 스미스는 이 대이동에 대하여 끊임없이 생각하였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남캘리포니아 주의 상원 의원 조지 H. 맥더피 씨가 1843년 미 상원 의회 석상에서 서부산지 점령에 관하여 발언한 내용을 들었을 것입니다. 누가 군사 기지를 따라 올라가 해안가에 겨우 100마일 폭도 안 되는 땅을 점유하러 그곳까지 가겠습니까? 이 땅이 농사의 목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목적이라면 그곳을 다 준다 해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곳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았던 것이 좋았습니다. 서부 개척을 위한 선지자의 계획. 몇 달이 지난 후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심하게 되자 조셉 스미스는 모임을 소집하여 서부 개척에 대하여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1844년 2월 20일자 일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오전 10시 나의 사무실로 갔다. 그곳에서 12사도와 그 밖의 몇몇 형제, 그리고 미첼 커티스 형제와 스티븐 커티스 형제를 만났다. 이들 커티스 형제들은 1월 1일에 블랙강의 소나무 숲을 떠났다. 그들은 나이만 와이트가 인디언 메노미니족과 치피와족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나이만 와이트와 밀러 감독이 보낸 자들이었다. 나는 12사도에게 캘리포니아주와 오레곤주로 사절단을 보내어 성전이 완공되는 대로 우리가 가서 도시를 건설하고 우리의 정부를 이룩할 수 있기에 좋은 장소를 물색하여 보도록 지시하였다. 아마가 우리를 찾을 수 없도록 산으로 들어가 원하는 대로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온화한 기후의 장소이어야 했다. 1844년 2월 21일 수요일자 일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무실에서 12사도 평의회 모임이 열렸다. 다음 모임 기록을 삽입한다. 1844년 2월 21일 오후 7시 나부시장의 사무실에서 브리감 영, 팔리 피 프렛, 올슨 프렛, 월포드 우드럭, 존 테일러,
조지 A. 스미스, 월라드 리차즈, 그 밖의 4명의 형제는 20일 조셉 스미스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미리 통보를 받아 소집되었다. 모임의 목적은 오레곤과 캘리포니아 지역을 탐험하고 성도를 위한 새로운 도시 부지를 택하기 위한 탐험대의 구성원을 택하는 데 있었다. 조나단 버넴, P. 니아스 H. 영, 데이비드 D. 이어슬리, 그리고 대 이비드 풀머 등이 자원하였다. 알폰소 영, 제임즈 에미트, 조지 D. 와트, 그리고 다니엘 스펜서가 탐험대와 동행하도록 부탁받았다. 이에 사람들은 다음 금요일 저녁에 회의실에서 평의회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정되었다. 월라드 리차즈, 서기 탐험대에게 준 선지자의 지시 사항. 2월 23일, 금요일의 모임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레곤주와 캘리포니아주 탐험대 원정에 관하여 회의실에서 12사도와 모이다. 하이럼과 시드니가 참석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산지 전역을 탐험하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아마 산타페로 직접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25명을 보내시오. 그들로 하여금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시오. 500불과 좋은 말과 노새 1마리, 2개의 총열로 된 권총, 1개의 총열로 된 소총, 그리고 활강총, 안장과 곱비, 한 쌍의 연발 권총, 사냥칼, 보이 나이프, 그리고 좋은 군도 등을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을 가게 하시오. 지도자 1명을 임명하여 지원병을 모으시오. 그곳에 가는 사람은 왕과 제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산으로 가면 그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야만인과 함께 할 때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습니다. 지원자가 없으면 선거 때까지 기다리시오. 조지 D. 와트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가겠습니다. 세뮤엘 벤트, 조셉 A. 켈팅, 대 이비드 풀머, 제임즈 에미트, 다니엘 스펜서, 세뮤엘 롤프, 다니엘 에이버리, 세뮤엘 W. 리차즈가 지원하였다. 현대의 로키 산맥 서부 지역이 모두 당시에는 캘리포니아주와 오레곤주에 속하여 있었음을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탐험대가 해안으로 가는 것은 선지자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탐험대는 로키 산맥을 탐험하여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보라고 선지자는 분명하게 지시하였습니다. 그 당시 산타페는 서부 원정을 시작하는 곳으로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성도들의 승리를 예언함. 2월 24일 토요일에 몇몇 형제들이 조셉 스미스의 집을 찾아와 이 탐험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자원하였으며 다음 날 그는 성전 블록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5년만 지나면 우리는 적의 힘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그들이 배도자들이건 세상에 속한 자들이건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에게 이를 기록하도록 말하였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이 말을 잊었다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주 동안 이라 S. 마일즈, 알몬 L. 풀러, 호세아 스타우트, 토마스 S. 에드워즈, 모지즈 스미스, 루퍼스 비치,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이 탐험대에 자원하였습니다. 1844년 3월 4일 월요일에 조셉 스미스는 뉴욕에 있는 제임즈 알링턴 베네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부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캘리포니아주와 오레곤주를 탐험하도록 탐험대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가고 있으며 성전도 이번 절기에 지붕을 얹게 되리라 봅니다. 선지자가 서부를 개방할 권리를 얻기 위하여 의회에 탄원함. 일주일 후인 3월 11일에 선지자는 하루 온종일 12사도와 주로 탐험대 지원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 이 탐험에 관한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같은 달 26일에 조셉 스미스는 미국 의회에 미국 시민 10만 명을 동원하여 오레곤주와 캘리포니아주에 인접한 서부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 목적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서부와 남부의 방대한 지역을 우리의 교화되고 모험심이 큰 자유인에게 주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그들의 지역 안에 확보하여 정부를 강화시키고 변방을 넓히며 정부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자유의 정신으로 국력을 강화하고 그들이 정부의 표준에 따르게 하며 서부와 남부 개척 지대에 기존하는 군대의 필수품을 교체시키고 평화의 원리를 만들고 유지시켜 오레곤주와 미국과 인접한 모든 국가의 반항, 반란, 폭도 등을 진압하며 어떠한 인정된 국가 정부와 결탁하지 않게 하고 이 나라에 아직 탐험되지 않은 지역을 탐험하고 시민의 부흥을 위하여 새로운 땅을 개척하여 그곳에 있는 주민을 보호하고 온 세상의 평화의 표준을 높인다. 올슨 하이드가 이 탄원서를 워싱턴으로 갖고 가기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임명은 시장 조셉 스미스와 기록자 올라드 리차즈의 서명과 함께 인봉되어 시의원의 모임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1844년 4월 25일 올슨 하이드는 워싱턴에서의 자신의 행한 일에 관하여 긴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올슨 프레디 그와 동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의회에 상정할 탄원서의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탄원서에서 그들은 그들의 진로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와주를 거쳐 미주리 강을 지나는 서부로의 진로이며 그곳의 서부터 위쪽으로 플래트의 노드포크에서 서경 107도 45분에 위치한 스위트워터 강 어기로 가고 거기서부터 위쪽으로 위에서 말한 스위트워터강에서 남부로부터 약 1100마일쯤 떨어진 로키 산맥의 남부령 남쪽 고개를 향하고 다시 북위 42도 28분에 위치한 남부령에서부터 북쪽을 향해 캘리포니아주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오레곤주의 엄프코와 클레메트 계곡으로 가는 진로였습니다. 탐험대를 서부로 보내려는 조셉의 계획. 탐험대의 서부 탐험을 위한 준비가 한창일 때 나부에는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와 그의 형 하이럼이 체포되어 6월에 일리노이 주 카테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체포되어 후에 그의 목숨을 빼앗은 폭도의 지도자가 되었던 자들의 요구에 복종하기 전 선지자는 그의 형 하이럼, 포터 로크웰, 그리고 올라드 리차즈와 함께 탐험대를 서부로 보내려는 의도를 갖고 나부에서 미시시피강을 건넜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이 취해진 것은 폭도들이 원하는 것은 선지자의 피였으며 그가 피신하면 평화가 회복되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44년 6월 22일 토요일 오후 9시경에 하이럼이 맨션에서 와서는 레이놀즈 카운에게 악수를 청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일단의 무리가 내 동생 조셉을 죽이려 하오 주님이 그에게 로키산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경고하였소. 카운 형제, 잘 있으시오.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 조셉이 가족과 헤어져 나왔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형 하이럼을 따라가며 그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조셉, 하이럼 그리고 올라드는 강둑에서 작은 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올리엄 W. 펠프스를 보내어 나부에 도착하는 2등 증기 기선으로 그의 가족을 신시내티까지 데리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그가 그곳에 도착하여 미국 대통령과 의회의 불평에 대한 시정을 탄원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교회의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부여하도록 주선하기로 되어 있었다. 한밤중이 되자 조셉, 하이람 그리고 리차즈 박사는 오린 피로크웰의 숙소에 들렀으며 그들은 모두 강둑으로 가서 결국 아론 존슨의 보호트를 발견하였다. 보호트에 올라 미시시피강을 건너기 시작한 것은 새벽 2시경이었다. 오린 피 로크웰이 보호트를 저었는데 배에 물이 많이 들어와 조셉과 하이럼과 박사는 신고 있던 신으로 물을 퍼내기에 바빴다. 순교로 인하여 서부 탐험 계획이 좌절된 23일 일요일 동이 틀 무렵에 아이오와 강편에 도착하였다. 오린 피 로크웰을 다시 나부로 보내면서 다음날 밤에 조셉과 하이럼이 타고 갈 말을 갖고 돌아오라고 지시하였다. 밤에 몰래 강을 건너 로키 산맥의 그레이트 베이슨, 대분지으로 갈 계획이었다. 오후 1시경 23일 일요일에 오린 피 로크웰이 몇몇 성도들이 선지자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탄원서를 갖고 나부에서 왔다. 내용은 이리가 오자 목자가 양떼를 두고 도망하여 양떼는 이리에게 먹히게 되었다는 우화 형식이었다.
이 같은 비난의 편지를 읽은 선지자는 나의 목숨이 나의 친구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나 자신에게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비난의 말은 며칠 후 일리노이주 카테지 감옥에서 맞은 암살자들의 총알보다 더 그를 아프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와 그의 형 하이럼은 서부로 여행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비난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셉 스미스와 그를 깊이 사랑하는 그의 형 하이럼은 다시 나부로 돌아가 순교당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서부 탐험의 계획은 물론 좌절되었으며 그로부터 몇 달 안 되어 후기 성도들은 다시 총구 앞에서 그들의 집을 버리고 서부로의 여행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탐험대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되었던 서부에 대한 자료와 경험담은 물론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쿼터스에서의 성도 핍박은 선지자의 사망으로 완화되지 않음. 교회의 적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럼을 죽임으로써 그들의 악한 목적을 달성시켰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종말을 고하게 되리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할 것이며 성도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리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들은 회심의 미소로서 그들의 무서운 성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족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교회 회원들은 다시 규합되어 그들의 일상생활의 직업을 찾고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폭도들은 성도들의 이 같은 태도를 방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새로운 각오로 다시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폭도들의 회의가 열려서 후기 성도는 일리노 이주를 떠나야 한다는 요구가 채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적들이 주지사 토마스 포드의 동조와 배신의 도움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재산을 청산할 만한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적에게 보내는 탄원서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공공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방화나 약탈 등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우리의 재산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일에 방해를 받지 않게 되기를 단호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6개월 이내에 이곳을 떠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이른 봄이라 풀이 자라지 못하고 물이 흐르지 못할 것인데 여행에는 그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다만 현재 심어진 곡식을 거둔 후에는 이곳에서 다시는 경작을 하거나 수확을 맞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와의 모든 통신이 서면으로 행하여지기 바랍니다. 나부로부터의 탈출의 공포. 브리감 영 회장과 그의 총관리역원들의 요청은 수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그 요청에 대한 승낙은 취소되었습니다. 폭도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여 성도들에게 즉시 떠나라는 최후 통첩을 내게 되었습니다. 1846년 2월 4일 수요일에 성도들의 첫 번째 그룹이 나부를 떠나 미시시피강을 건너 나부로 향하였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가능한 한속히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때는 몹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한 식량이나 의복이 없었습니다. 포장마차는 비와 눈을 충분히 막아 주지 못하였습니다. 포장이 되지 않은 마차도 많았습니다. 슈가 크리크에서 임시 진영을 쳤습니다. 영 첫날 밤에 9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영 회장은 1846년 2월 16일을 진영을 조직하는 일을 하며 보냈습니다. 3월 1일에 진영을 거두어 다시 폭풍 후 몰아치는 추위 속을 여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주위로 죽었습니다. 충분한 말도 없는 약 400대의 마차가 추방당한 이 비참한 성도들을 데려오도록 모아졌습니다. 4월에는 많은 성도의 무리가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체리튼 강가에서 이 추방당한 자들은 10명씩, 50명씩, 100명씩 나뉘어 각 지휘관을 두어 조직되었으며 사도들이 각 무리를 관리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가든 그로브와 마운트 피즈거의 임시 진영을 침 1846년 4월 24일 아이오와주 그랜드강의 정착지가 선정되어 그곳을 가든 그로브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에서 평의회가 열렸으며 그때에 보고된 남자 장정의 수는 359명이었습니다. 그중 100명이 나무를 자르고 철로를 만드는 일을 하도록 지명되었고 10명이 울타리를 만들고 48명이 집을 짓고 12명이 우물을 파고 10명이 다리를 놓도록 지명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땅을 경작하도록 지명되었습니다. 이 정착민의 세상적인 필요사항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임시 조직도 역시 마련되었습니다. 1846년 5월 18일 약 27마일 서쪽으로 떨어진 곳에서 팔리피 프레든 그의 무리를 이끌고 진을 쳤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하나의 임시 정착지를 만들 계획이었으며 그곳을 마운트 피즈거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가든 그로브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임명하여 편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임시 진영은 추방당한 자들의 복지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으며 또한 서부로 여행하는 회원을 돕기 위하여 곡식과 필수품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윈터 쿼터스에 자리 잡음. 노열 14일, 브리감 영, 히버시 킴볼, 팔리피 프렛, 그 밖의 여러 사람들은 카운실 브라프스, 벼랑, 로부터 과히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인 미주리 강둑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음 날에 평의회가 소집되었으며 그곳에서 다시 벼랑 쪽으로 옮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봄철에 물을 얻을 수 있었고 인디언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제들은 포타와미 인디언은 매우 친절하고 추장이 성도들에게 호의를 베푸나 강 건너 있는 오마하 인디언은 비우호적임을 발견하였습니다. 1846년 6월 29일 미주리 강 동편 둑에서 페리 보호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보호트는 단연간 솔트레이크 시티 제16화대의 감독이었던 프레데릭 캐슬러의 지시하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조셉 F. 스미스가의 감독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날 영 회장과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진영을 칠 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강을 건넜습니다. 9월 초에 그러한 장소가 선택되어 그곳을 원터 쿼터스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곳은 대분지로의 여행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여행의 장비를 정비하는 곳이었습니다. 호기성도의 정착지를 위하여 채택된 계획안에 따라 정규 도시가 기초되었습니다. 몇 년 후 성도들이 이곳을 버리고 떠난 후 이곳의 명칭은 플로렌스로 고쳐졌으며 현재는 오마하시의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터 쿼터스는 목적을 두고 임명된 12명의 지시 아래 와드로 나뉘어 조직되었으며 각 와드는 감독이 감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초기에 임명된 이들 감독으로는 리바이 더 블류리터, 올리엄 포세트, 벤자민 브라운, 존 벤스, 에드워드 헌터, 데이비드 페어뱅크스, 다니엘 스펜서, 조셉 매튜스, 에이브러햄 호글랜드, 데이비드 디 이어슬리, 그리고 조셉 B. 노블 등이었습니다. 원터 쿼터스에서의 인디언의 반대. 성도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불과 짧은 기간 동안에 원터 쿼터스는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주로 가옥은 주변의 숲에서 모은 통나무로 지어졌지만 성도들 중에는 동굴을 만들어 그곳에서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디언들이 가축과 말을 훔쳐감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손실은 이들 정착민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말, 노새, 소 등의 수는 매우 적었으며 땅을 갈고 로키 산맥에 약속된 땅으로 여행하는데 겨우 필요한 정도의 수에 불과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회원들은 조셉 F. 스미스 회장이 8살의 어린 나이로 가축을 몰고 있을 때 인디언을 만났는데 그의 지혜와 주님의 도움으로 소떼는 인디언의 습격으로부터 구하였으나 그의 말을 잃게 되었고 그도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윈터 쿼터스였습니다. 인디언들은 그들의 땅에 살고 있는 교회 회원이 침입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정착민들이 그들의 영토 안에서 들짐승과 새를 사냥하여 먹고 나무를 베어 집과 가죽의 우리를 짓는 등의 행동에 대한 보복으로 그들은 이들 정착민의 소유품을 약탈하는 것이 정당한 처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추장인 빅 엘크는 그의 백성의 이 같은 노략질을 금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브리감 영 회장은 교회 회원에게 인디언에게 친절하게 대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인디언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윈터 워터스 주변에 방어벽을 쌓도록 하였습니다. 이터 쿼터스의 회의소와 재분소가 지어진 성도들이 계속해서 바쁘게 일을 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안 브리감 영 회장은 성도들의 생각을 일에 집중시킴으로써 손이 쉬고 있는 동안보다 더욱 만족감을 성도들이 갖게 하기 위하여 모든 성도에게 각자의 일을 지명하였습니다. 물론 소떼와 말에게 먹이를 주어야 했고 다가오는 가을철 수확을 준비하기 위하여 땅을 경작해야 했습니다. 재분소를 지어 밀가루와 다른 곡분을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의 노동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영 회장은 성도들이 이 재분소를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인디언이 사용하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얼마 안 있어 곧 윈터 쿼터스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후기 성도의 관례에 따라 그들은 영구적인 재분소로 지었습니다. 가옥과 재분소를 지은 것에 더하여 그들은 이 원시적인 환경에 알맞은 회의소를 지어 그곳에서 평일에 모임, 성찬식, 기타 윈터 쿼터스의 정착민에게 유익한 모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집회소 하나를 두세 개의 와드가 사용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터 쿼터스의 감독들은 별도의 건물은 커녕 두 개의 와드가 시차제를 두고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집조차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모임은 모두 이 회의소에서 또는 야외에서 가져야 했습니다. 감독의 임무는 주로 자신이 관할하는 회원을 세상적인 일에서와 영적인 면에서 돌보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나보에서도 크게 퍼졌던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와드가 조직되었으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집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에도 불구하고 정규적으로 모임을 가져 성도들이 성찬을 들고 복음을 배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브리감 영이 윈터 쿼터스에서 계시를 받음. 이 회의소는 온갖 목적으로 다 사용되었습니다. 무도회와 다른 오락도 이곳에서 행하여졌습니다. 모든 오락 활동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끝났습니다. 1847년 1월 14일 브리감 영이 교회 회원을 위한 격려와 지시의 계시를 받은 곳은 이 윈터 쿼터스에서였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정착할 때까지의 모든 여행과 진영 준비를 지시하도록 계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성도들의 여행에 대한 지시가 주어졌는데 여행 중에서와 진영에서의 성도들의 태도에 관한 지시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이기심을 버리고 덜 유복한 자, 과부와 고아를 도우라는 지침을 받았으며 끝까지 충실하면 축복이 주어지리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원래의 선두 부대는 100인 조장, 50인 조장, 10인 조장을 두어 먼저 떠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회원은 노래와 음악과 춤과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주를 찬양하고 슬플 때에는 주께 간구하여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몇몇 분별 없는 사람들은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이들의 태도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모두 주님의 계명에 따른 행동이었으며 또한 기도와 감사의 정신으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구약의 다윗이 말한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것이었으며 참된 겸손의 정신으로 행하였습니다. 오늘날 모든 춤과 오락이 이와 같은 정신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적인 분위기와 정신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였을 때보다 훨씬 좋고 즐거울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원수가 주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원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권고를 들었습니다. 성도들은 원수에 대한 악이나 증오심을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단련을 받을 것이나 그들이 징계를 견디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선지자와 축복사가 왜 죽음을 당하여야 했고 피를 흘려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유도 밝혀졌습니다.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자가 저의 죽음으로 놀랐도다. 그러나 저는 자기의 간증을 피로 임봉하여 이로써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악한 자는 정죄받을 필요가 있었느니라. 주님은 이 공고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끝맺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계명을 힘써 지켜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며 너희 신앙을 잃지 않게 하며 너희 원수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 지금은 이로써 끝맺노라. 아멘. 아멘. 윈터 쿼터스의 성도들의 생애와 노동. 1846에서 1847년 겨울 동안 윈터 쿼터스의 성도들의 주식은 옥수수와 돼지 고기였습니다. 이러한 식품은 다른 것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으며 주의 서쪽 변방을 따라 어퍼 미주리라고 불리는 곳에서부터 윈터 쿼터스까지의 운반이 간편하였습니다. 당시 미주리주의 그 지역에는 곡식을 살 수 있는 제분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동안 몇몇 형제들은 일자리를 구하였으며 그리하여 로키 산맥으로의 여행에 필요한 약간의 필수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삶은 통밀, 옥수수 등과 같이 구할 수 있는 곡류를 손으로 갈아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1846년 가을에는 어퍼 미주리에서 밀을 한 부벨에 19센트 내지 25센트에 옥수수를 10센트 내지 12센트에 구입할 수 있었으나 성도들이 계속 사가자 가격은 배로 올랐습니다. 가격이 쌀 때도 추방당한 이 가난한 성도들은 긴축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마소에게도 먹이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곡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풍족 한 자비와 도움이 없이는 이들은 멸망당해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온갖 역경과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행복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영이 함께하였고 불굴의 의지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은 훌륭한 예지를 지닌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신앙이 부족하여 도중에서 여행을 중단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조지 밀러와 엘퍼스 커틀러가 그 해였습니다. 원터 워터스의 진영을 친 후 1846년 11월 1일 인디언 정무관리자 H.M. 합이 소령이 원터 쿼터스로 와서 영 회장을 방문하여 진영을 인디언 지역에서 철거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진영의 사람들이 인디언의 숲에 불을 지르고 있으며 정부로부터의 권리를 받지 않고는 어떠한 백인 정착민이라도 오마하 인디언 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지시의 편지를 워싱턴의 인디언 정무부로부터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영 회장은 합의 소령에게 정부가 개척자의 진영으로부터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미군에 복무하도록 소집하여 갔으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약화되고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진영의 철거는 지연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은 이 같은 무서운 요구는 워싱턴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케인즈빌에 정착함. 원터 워터스는 1848년까지 완전히 버려지지 않은 채 광야를 지나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여행하는 무리가 여행의 장비를 재정비하는 곳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교회의 많은 회원들은 카운실 브라프스의 자리를 잡았으며 광야를 횡단할 준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들은 미주리 주의 동편으로 갔습니다. 이 새로운 정착지를 케인즈빌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 이름은 여러 차례 후기 성도에게 우호적이었던 토마스 엘 케인 장군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케인즈빌은 성도들에게 그곳을 떠나라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매우 번창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가장 번영하던 시절에는 교회의 회원이 솔트레이크 계곡에서의 회원보다 더 많았습니다. 12사도 정원회의 올슨 하이드 장로를 편집인으로 하는 프론티어 가디언이라는 신문이 발행되었습니다. 1848년 10월에 올리버 카우드리가 와서 다시 교회에서 받아들여 주기를 탄원하였던 곳이 이 케인즈빌이었으며 그의 첨은 수락되었습니다. 몰몬 대대의 부름. 브리감 영 회장이 미주리 강변에 도착한 지 12일이 지난 후
미군의 제임즈 앨런 대령이 멕시코 전쟁에 출전할 400 내지 500명의 지원병을 소집한다는 정부의 소환장을 갖고 마운트 피즈거로 왔습니다. 그는 브리감 영 회장을 만나려면 카운실 브라푸스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6월 30일에 도착하였으며 다음날 영 회장과 총관리 여건과 함께 만났습니다. 영 회장은 지원병을 징집하겠다고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히버시 킴볼과 올라드 리차즈는 500명의 대대로 소집한다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이 일을 위하여 소집된 총관리 여건의 모임에서 이 안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영 회장은 다시 마운트 피즈거로 돌아왔으며 가든 그로브와 나브로 교회 회원에게 이 일을 통보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후기 성도 대대의 부름과 그들의 당당한 행진과 성과에 대하여 후기 성도는 익히 잘 알고 있으나 이들의 참된 정신과 중요성은 온 나라가 인정해야 할 올바른 명예와 지위를 결코 얻지 못하였습니다.